여러분, 화가가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림을 못 팔아 깡소주를 마시며 세상을 한탄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철학적 해답을 다 가지고 내 그림을 이해하면 해박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해를 못하면 무식충이라고 폄하하는 그런 거만한 지식인의 삶을 살까요? 그것도 아니면 헐리우드 스타처럼 레드카펫 위에서 기괴한 행동을 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살까요? 이 모든 삶은 실제로 존재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작가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며 그 삶에서 허우적거리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낙인 찍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대원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미술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술인을 정말 짜치게 만드는지 그 사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같이 고민해보죠.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신이 주신 재주일까요? 아니면 악마가 내린 삶의 저주일까요? 그림을 잘 그리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는 선망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그다지 필수 조건이 아니니까 그저 한번 보고 돌아섭니다. 반면에 그림을 잘 그리다 보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화가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화가로서의 성공보다는 수백 배 많은 실패를 겪게 되는 아주 위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화가로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화가의 길을 밟게 되며 사회로부터 다양한 편견과 상처를 받게 되는 화가로서의 부정적인 삶을 제 사례를 통해 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례는 제 절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강한 열정과 프라이드를 갖고 미술을 전공하던 저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던지며 농담조로 명령합니다. 야, 잘 됐네. 잘생긴 이 형님 초성 하나 그려봐. 아나, 뭐 이런 같은 X가 다 있나. 내가 밤새며 노력하는 미술로 이 쌍판댁이나 그려보라고? 내가 무슨 네 시종이냐? 라는 생각이 들며 정말 빡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미술을 전공하시거나 화가의 길을 가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회가 바라보는 미술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들은 곧바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며 그림 같은 귀찮은 것은 하기 싫다. 그러니 너네 같은 부류가 나를 대신 열심히 잘 그려다오 라는 행태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감이 있고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면 지들이 했겠죠. 그런데 자신은 없고 갖고 싶으니까 저런 짜치는 멘트 날리며 구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할 용도의 미술작품을 가지고 싶은데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쉽고 하찮은 일같이 포장하여 미술을 바라봅니다. 그림을 선물 받은 친구 부부의 반응. 다음은 유학 시절인데요. 유학 시절 친구의 신혼집 집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난 그 친구와 매우 각별해서 집들이 선물로 두루마리 휴지나 성냥과 초 같은 그런 흔한 선물은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며칠 밤을 새우며 그린 제 그림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다른 친구들은 화장지나 세탁비누, 양초 등을 선물했는데요. 제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선물하자 그 친구 부부의 표정을 보는 순간 좌절을 실로 체험했습니다. 이거 뭐야? 고마워. 이런 똥 씹은 얼굴로 선물을 쳐다보는 그 젊은 부부를 보며 다시는 내 그림을 누구에게도 선물로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친구들은 왜 제 그림을 받으며 똥 씹은 얼굴을 했을까요? 그림이 정말 엉망이어서? 아니면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그림은 그냥 미술관에서 바라보며 허풍으로 걸작이다. 뭐 이런 드립치는 대상이지 굳이 집에 걸어놓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두루마리 화장지를 받았다면 자기들 똥꼬를 닦아주기라도 하고 양초를 받으면 밤에 야한 분위기 잡는데 촛불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렇게 여겼죠. 사람들은 이렇듯 그림이라는 것은 굳이 삶에 있어서 필수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 그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차례 다시 가보니 화장실 앞 벽에 걸려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부터 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평생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었죠. 이 사례는 무엇을 방증할까요? 먼저 그림을 포함한 미술은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예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나게 하는 쓰레기에 불과하죠. 또한 사람들은 작가가 무엇을 고민하고 사색했을까는 궁금하지 않고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이나 탈세형 투자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싸늘한 현실입니다. 내 여친 카리나처럼 그려줘.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보죠. 이번에는 대학원 졸업 후 군 입대를 해서 생긴 일입니다. 군 훈련소에 가자 정말 신기하게도 일반 사병들한테까지 제가 모아둔 놈이고 제 부모는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이미 다 소문이 났더군요. 남성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 겪어보시거나 이해하실 겁니다. 뭐 아무튼 얌전하게 군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훈련소 2주차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훈련소 병장 한 놈이 슬며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너 미국에서 미술 공부했다며? 그렇다면 잘 그리겠네? 그 질문에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놈이 못하는 수작이고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맨날 얼차려나 받고 살겠네? 라는 공포심 말이죠. 평생 물고기만 그리던 놈한테 자기 여친 초상화 그려달라니 그게 너무나 어렵고 싫다는 걸 이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고는 그 병장놈이 사진 한 장을 살짝 꺼내주는데요.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으며 기절할 뻔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카리나, 아니 개그우먼 비스무리하게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걱정과 공포가 엄습했었죠. 이걸 어떻게 카리나로 바꾸지? 그렇지 않아도 초상화 실력도 없고 그리기는 싫은데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라니.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화가는 못하는 것이 없다. 뭐든지 잘 그린다. 라는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이런 현상은 일반인에게는 마치 평생 기생충만 연구한 과학자에게 넌 과학을 연구했으니 핵폭탄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이때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당시 분대장이던 이놈이 각종 태권도 훈련이나 족구 시합 같은 하기 싫은 시간에 언제나 열애시켜주고 내부반을 잠가놓고 저 혼자 격리시키며 지 여친 카리나 만들기 작전에 투입했으니까요. 그래서 땀 안 흘려도 됐습니다. 국방부 짬통 앞에서 GOP 경기 근무 코스프레? 이 사례도 비슷한데요. 자대 배치를 받은 후 단연간 미술 유학을 했던 저의 정체성에 대한 자괴감이 들게 한 사례입니다. 당시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물론 꿀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사 한 놈이 다가와 명령 반, 부탁 반을 하며 자기의 제대 추억록에 쓸 그림들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요즘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추억록을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군대에선 제대하기 전에 말년 병장들은 자신의 군생활에 추억을 남기려고 후임들을 시켜서 그럴싸하게 얼마나 치열한 군생활을 용감하게 잘 버텼나 라는 형식으로 만들어갑니다. 어찌되었든 저에게는 미술을 전공한 죄로 하기 싫은 걸 또 하게 생겼는데요. 그림을 그릴 상황 자체가 일단 진짜로 짜치게 합니다. 먼저 그 하사가 근무한 곳은 고성에 있는 22사단 최북단 GP가 아니라 서울 용산 한가운데에 있는 국방부 취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짜치는 상황은 당시 제 근무지에는 경계병 외에는 총기 자체가 없었는데 총을 빌려와서는 취사장 짬통 옆에 벽을 배경으로 총 들고 똥폼 잡는 걸 그리라는 겁니다. 나 개빡치죠. 그날 밤 내 반에서 밤늦도록 그 똥폼을 그리며 나는 누구? 나는 어디에? 라는 현타와 함께 내가 이런 거 그리려고 그 힘든 유학생활을 했나? 하는 자괴감으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덕분에 그 하선놈이 전역할 때까지 컵라면을 분대원 전원이 무제한 받아먹는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미술이란 존재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메시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그려주길 바라며 그 취향을 맞춰주지 못하면 난해하다, 자신들을 기만한다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소개팅에 나올 예비 남편의 상상 속의 모습. 미술인의 위상 1편 마지막 사례는 저의 결혼에 관련된 웃픈 에피소드인데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예술인의 상상 속의 참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때는 유학도 끝나고 군대에서도 제대하고 한국의 최대 기업인 S전자에 입사한 직후에 소개팅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드레스 코드가 엄격했던 S전자의 신입사원으로 저는 정장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을 주선한 분이 지금의 제 아내에게 저를 소개하며 미술 전공하신 분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평생 그림 그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보니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제 모습을 이렇게 상상했다고 결혼 후에 털어놓았는데요. 미술하는 사람이니 수염이 덥수룩하고 꽁지머리를 했을 듯, 아니면 베레모를 쓴 괴짜 아닐까? 라는 상상이 먼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말쑥한 정장에 머리는 짧고 단정한 제 모습에 나름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화가들에게 잡혀있던 클리셰 같은 선입견이죠. 화가는 일반인과는 다를 것이다. 예술인은 이렇게 생겨야 돼. 저래야 예술가답지.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 소리 소문 없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담론이긴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례와 겹쳐진 그런 생각이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사회의 통념에 단순히 불평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런 고정관념이 만들어진 데에는 우리 예술인들이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와 담을 쌓고 내 그림 안 팔린다고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무지해서 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벽을 쌓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 우리의 작품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행동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오픈하여 바라보며 거울 치료를 한다면 사람들이 지닌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본다면 아마도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1부 방송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편견 2번째 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으니 많이 기대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